오랜 기간 생리를 하지 않거나 주기가 불규칙하다면 이 질환을 의심해 봐야 하는데요. 단순한 생리불순으로 여겨 병원에 가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네, 오늘 내몸보고서에서는 다낭성 난소증후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산부인과 송지은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사실 오늘 이 주제, 이 질환이 좀 저에게는 생소한 질환인 것 같은데요. 그래도 주변에 여성분들이 꽤 많이 앓고 있는 질환이다라고 들은 것 같습니다. 예. 이 다낭성 난소증후군 어떤 질환인가요? 다낭성 난소증후군은 고안드로겐증과 만성 무배란이 특징입니다. 가임기 여성에서 10% 미만의 유병률을 보이는 가장 흔한 내분비 질환 중 하나인데요. 다낭성 난소증후군은 원인과 발생 이유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는데 불임의 원인 외에도 여성 일생 전체에 걸쳐 대사질환과 심혈관계 질환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질환입니다. 예, 고안드로겐증, 그러니까 남성 호르몬이 과다하게 분비되는 것과 또 배란이 되지 않는 상태가 지속되는 것, 다낭성 난소증후군의 특징이라고 하셨는데 원인이 무엇일까요? 다낭성 난소증후군은 한 가지 원인을 갖는 특정 내분비 질환이 아니라 다양한 유전적 인자와 환경적 인자가 상호작용하여 발생하는 복합 질환입니다. 예. 우선 다낭성 난소증후군의 핵심은 난소에서의 과도한 안드로겐 합성이고요. 두 번째로 인슐린 분비 및 작용 이상이 있는데요. 인슐린 저항성과 보상성 고인슐린 혈증은 다낭성 난소증후군 여성에서 매우 흔히 관찰되는 소견으로 발병 원인의 핵심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인슐린 저항성과 고인슐린 혈증이 다낭성 난소증후군 환자의 20에서 25%에서는 보이지 않으므로 모든 다낭성 난소증후군의 1차 원인은 아닙니다. 네. 세 번째로 비만 및 에너지 대사 이상이 있는데 다낭성 난소증후군에서 비만이 원인인지는 명확하지 않아서 진단 기준은 아닙니다. 하지만 환자의 약 30%, 많게는 75%에서 비만이 동반되는 것으로 보고됩니다. 예. 마지막으로 유전적 소인인데요. 복잡한 다유전성 질환으로 가족 내 발생 경향이 있습니다. 다낭성 난소증후군 여성의 자매에게서도 비슷한 정도의 대사장애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며 이들에서 대사성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고안드로겐, 인슐린 분비, 비만, 유전적 요인, 복합적인 여러 요인이 작용하는 것 같은데요. 예. 어떤 증상이 나타나나요? 네, 다낭성 난소증후군의 진단 기준에 대해서 아직 논란이 있긴 하지만 핵심은 고안드로겐증과 만성 무배란인데요. 예. 고안드로겐증은 젊은 여성에서 다모증이나 여드름, 나이 든 여성에서는 탈모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상적으로 고안드로겐증을 진단하는 데에는 여러 문제가 있으므로 탈모나 휘발 배란 등이 동반된 여성이 아니라면 고안드로겐증 지표로서의 가치는 낮습니다. 예. 만성무배라는 휘발월경이나 무월경 상태로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에 고안드로겐증의 진단보다는 쉬운데요. 휘발월경은 1년에 8회 미만의 월경 또는 35일보다 긴 주기를 말하며 무월경은 임신이 아닌데 3개월 이상 생리가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배란은 다낭성 난소증후군의 가장 중요한 특징인데 약 20에서 50%의 환자에서 무월경이 나타나고요. 초음파로 검사했을 때 난소에 2에서 9mm 크기의 난포가 12개 이상이고 10mm를 초과하는 우성 난포가 없으면서 난소의 부피가 10ml를 초과해야 합니다. 예. 네. 다낭성 난소증후군의 발현 양상 특징은 장기간 지속된다는 점입니다. 대개 청소년기에 시작되어 수년의 시간에 걸쳐 서서히 진행하는 양상을 보입니다. 이때 체중 증가는 무배란과 다모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성 호르몬 수치가 떨어지고 남성 호르몬은 과도하게 분비돼서 나타나는 질환이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이렇게 호르몬에서 이상이 생기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난소에서 안드로겐이 과다하게 생성되는 원인은 주로 시상하부, 뇌하수체 부위의 기능 이상인데요. 정상 여성보다 상대적으로 황체 형성 호르몬이 올라가고 여포 자극 호르몬이 낮아집니다. 황체 형성 호르몬은 난소에서 안드로겐 생성을 자극하므로 상대적으로 난소에서의 안드로겐 합성을 더욱 유발하게 됩니다. 예. 네. 그런데 이 다낭성 난소증후군의 치료법으로 피임약이 처방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네. 사실 이 피임약을 처방하는 이유가 무엇이고 또 위험하진 않은지 좀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요.
불규칙한 월경주기 교정을 위해 피임약을 처방합니다. 무배란에 의해 에스트로겐에 노출된 자궁 내막은 자궁 내막 증식증이나 자궁 내막 암의 위험인자로 정상 여성보다 약 3배의 자궁 내막암 발생 위험도를 보입니다. 따라서 자궁 내막 증식의 억제를 위해 최소 3개월에 한 번은 월경을 유도할 수 있는 치료를 병행해야 합니다. 이때 흔히 이용되는 방법이 경구용 피임제 호르몬 치료인데요. 이는 불규칙한 생리 주기를 보이는 다낭성 난소 증후군 여성에서 가장 흔히 사용되는 치료법이며 다모증과 같은 고안드로겐증의 증상 개선에도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피임제 복용이 향후 가임력을 떨어뜨리진 않습니다. 오히려 치료받지 않으면 암 발생 위험도가 증가하므로 임신 계획이 없다면 경구용 피임제를 복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네. 하지만 경구용 피임약을 장기간 복용하는 경우에는 비타민 B 흡수율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비타민 B 보충제를 함께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피임약은 다낭성 난소증후군 치료를 위해서 복용해도 안전하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예. 다낭성 난소증후군 사실 난임의 원인으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그 위험성이 얼마나 큰지 궁금합니다. 네, 다낭성 난소증후군 여성은 배란 장애가 생기는데 이는 난임 및 불임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습니다. 다낭성 난소증후군 여성의 약 32%만 생리 주기에 배란이 일어나는 것으로 보고됐고 배란 횟수의 감소뿐 아니라 인슐린 저항성, 자연 유산의 증가로 임신 가능성이 저하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예. 임신을 원하는 환자는 배란율을 높일 방법으로 치료를 해야 하며 비만한 여성의 경우 우선 체중을 감량해야 합니다. 배란율을 높일 수 있는 치료 방법으로는 클로미펜과 같은 배란 유도 약물 치료가 있고 배란 유도법이 실패한 경우 시험관 아기 시술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예. 이 여성의 상태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달라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이 다낭성 난소증후군이 그 건강에 또 다른 건강에 위험을 미칠 수도 있나요? 네, 다낭성 난소증후군은 난임이나 불임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네. 일생에 걸쳐 건강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예. 당뇨병 발생이 정상 여성보다 3배에서 7배 증가할 수 있고요. 고인슐린 혈증 또는 인슐린 저항성은 대사증후군이라 불리는 심혈관 질환의 위험인자가 종종 동반될 수 있습니다. 네. 이상 지질 혈증이나 고혈압 등의 심혈관 위험인자 또한 증가할 수 있습니다. 아직 원인이 정확히 밝혀진 건 아니지만 식이 조절 및 운동과 같은 생활 패턴 변화를 통해 당뇨 및 심혈관 질환 발생을 예방하도록 해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임신 가능성을 낮추는 것은 물론이고요. 건강에도 장기적으로 좋지 않다는 건데, 자, 그럼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전반적인 치료 목표는 안드로겐 생산 및 혈중 농도의 저하, 에스트로겐의 지속적 자극으로부터의 자궁 내막 보호, 정상 체중으로의 복귀를 위한 생활 패턴 개선, 심혈관 질환이나 제2형 당뇨 발생에 미치는 고인슐린 혈증 영향을 최소화하는 한편 배란 유도를 통한 임신 등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환자 개개인의 증상과 목표에 따른 차별화된 치료법이 필요하고요. 치료 전략은 크게 불임이 주 증상이냐 아니냐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장기적인 건강 유지를 위한 치료도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네. 또 당뇨나 고혈압, 지방간 등 이들 질환에 대한 정기 검진이나 치료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네. 그럼 예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뚜렷한 예방법이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네. 비만한 경우 식이 조절과 운동을 병행하면 증상 완화에 도움을 줄 수는 있습니다. 다낭성 난소증후군은 치료를 통해 완치하는 개념이 아니라 당뇨나 고혈압처럼 평생 관리를 받는 개념으로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 앞서 청소년기부터 이런 증후군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평생 뭐 생리 주기가 불규칙하거나 특별한 원인 없이 살이 찌거나 이런 증상들이 나타난다면 다낭성 난소증후군 의심해보고 대처를 빨리 하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